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죽입니다. 6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마이크를 왜 들고 있냐면 이거 찍으려고 이 스탠드를 무리하게 연결하다가 지금 25만원짜리 마이크에 연결부를 부셔먹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목요일에는 꼭 업로드를 하겠다는 저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이 몇 권인지도 안 세보고 준비 없이 앉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컷 편집 없이 편하게 가는 것도 되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글쎄 걔가 보기엔 말이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이전 영상으로 달려가셔서 이벤트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이 책에는 어떤 이벤트를 걸었냐면 이 책은 강아지와 심리치료사의 대화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주인공이 되는 강아지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피자를 받아보시면서 좋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분을 골라서 피자를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전 영상 못 보셨다면 꼭 이 책에 가서 이벤트부터 참여를 하고 오세요. 이 책은요. 이 저자의 그런 경험도 되게 독특했고 읽으면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던 책이에요. 제가 유료 리뷰를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유료 리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뜻 이 리뷰를 진행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심리치료사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다가 본인도 번아웃을 느껴서 인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또돌이 개 한 마리 이렇게 해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랑이 다가오듯이 마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이 강아지를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인도에서 만난 강아지를 다시 독일로 데려가는 게 굉장히 복잡했대요. 무슨 그 병원에 데려가서 접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상의 행정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만난 강아지 이름이 야콥이거든요. 그 강아지를 독일로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본인이 얻었던 것들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점들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한 일인데 복잡하게 고민을 하느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마치 강아지와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써주신 책이에요. 실제로 강아지가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은 강아지가 보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딱 보이는데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글쎄, 걔가 보기엔 말이야,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살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심리치료사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려나? 어려운 심리학 이론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나? 라고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거 없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글쎄 걔가 보기엔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피자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이벤트 댓글 달러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한 책은 속임수라는 책이에요.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그 스릴러 소설을 쓰는 샤를로테 링크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최근에 이 작가의 다른 책이 나왔다고 하고 저는 댓글로 어떤 분이 이 작가 책 너무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그 중고서점에서 사서 읽었어요.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또 이런 소설들이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페이지가 슥슥슥 넘어가는데 이런 장르를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히가시노게이고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일단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독일 작가가 영국을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이름에서 오는 그런 주인공 얘가 누구더라 라는 그런 어려움 낯선 거라던가 지명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울에서 전라도 전주까지 단숨에 내려갔다 이런 거 되게 확 와닿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산 사람들이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1시간 만에 주파했다 이런 개념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 낯선 정도가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해의 범위가 어떤 재미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내부에 있었다라는 게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범인이 누구지? 물론 여기서는 반전 같은 걸 기대하게 되지만 범인이 이 사람이야?
이런 놀라움도 되게 마지막에는 있었어요. 사실 완전 초반에 약간 떡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싶은 이 연령대와 이 특징을 유추하게 되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었다고? 이게 나중에 훅 오는 그런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스포를 하면 안 되는 책이죠. 사실 이런 책들의 특징이. 그래서 되게 뭐랄까, 어떤 참신한 반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구성이 탄탄해서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제가 썼던 책이네요. 제가 월마다 항상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월간 북튜버들이라고 해서 북튜버분들 5명이 모여서 단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번 달에 쓴 것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직 우편 발송이 오고 있을 거고, 지난달에 썼던 건 축축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썼던 내용은 이겁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다투어 가면서 이거를 되게 비가 오는 어느 날, 우리는 결혼을 해도 될까? 라는 식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결혼 답례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여러 가지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본 건 아닌데 막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막 우리는 잘 살 것 같냐, 어떻게 이 결혼해도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화를 냈더니 남자가 우리는 잘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싸워가면서 답답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썼던 소설은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지네요. 더워서 그런가?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제가 썼던 내용은 약간 훈훈함이 묻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거였는데, 강원도의 어떤 시골 골짜기에 되게 더운 대낮에 4명의 사람이 모여요. 근데 이 4명의 사람이 약간 눈치 보다 보니까 당신도 설마? 당신도 설마? 당신도 설마 돈 때문에 모였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서 돈 때문에 모였는지, 너는 이렇게 돈을 떼일 뻔한 거니? 너는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한 거니? 대체 뭐야? 왜 돈 때문에 모인 거야? 이런 궁금증이 탁 가다가 나중에는 훈훈하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궁금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이네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고를 때 일단 유명하다는 거에서 골랐고, 그리고 약간 사전 정보 없이 이 책을 대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이 사람의 회고록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실망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수용소에서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작가가 어떤 이런 감동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건 좋은데 되게 생뚱맞게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심리학의 한 분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붕 맞은 것처럼 이거 뭐지라고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이 어떤 것이다라고 약간 소개를 해주는 건데,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이 연결고리가 저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분명 이 분이 겪었던 일이고, 이 처음에는 진짜 막 되게 괴로운 그런 수용소에서의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견뎌가는지, 그래서 되게 잔인하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중반부에 가보면 되게 진짜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정말 밑줄 하나하나 다 긋고 싶은 되게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 그 중에서도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런 것 속에서도 어떤 마음에 힘이 있는지가 나오다가, 그래서 로고테라피라고 좀 생뚱맞은 느낌이라서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제시하는 그런 로고테라피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분이 쓰신 책을 한두 권 더 읽어볼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회고록이어서 이 책을 추천한다라고 하기에는 뒤에 이어지는 로고테라피가 나오는 부분이 좀 생뚱맞지 않았나, 차라리 이것만 따로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제목에는 Introduction to Logotherapy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인트로덕션이라는 게 한국어 제목에는 약간 느낌이 덜 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냥 이 앞부분만 따로 떼었으면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받아본 책입니다. 독립출판물이에요. 오늘부터 보통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여기 이게 이거 소개해줄까? 여기서 5천만 국민 아무도 모르게 뜨고 있는 인기 개그맨 방대광이라고 이렇게 귀엽게 사인대에서 보내주셨어요. 제 취향은 아닌데 독립출판물이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봤습니다. 어떤 감성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진라면 매운맛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그맨이라고 하신데 중간에 깜짝 놀란 게 책갈피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극인으로서의 삶, 내가 바라보는 인생,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필력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출판물을 내시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책방구에서 했던 책이네요. 잘해주고 욕먹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책방구 책에서 보통 이런 심리학, 인간관계 이런 책들을 리뷰를 주로 하는 편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약간 좀 속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냥 마냥 힘을 주는 그런 책이어서가 아니라 잘해주고 욕먹는 사람이면 왠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연약하고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해주고 욕먹는다는 게 그렇게까지 선한 의도는 아니라는 거. 요런 얘기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의 발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어쨌든 뭔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은 선행을 내가 베풀고 뭔가를 기대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뭔가 인간관계가 비틀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탁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내 행동의 근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아마 마지막으로 읽은 책일 거예요.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아마 보통 이 책부터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정세랑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세랑 작가님의 단편 소설들만 거의 읽어봤어요. 피프티 피플도 단편이라고 본다면 그렇겠죠. 근데 장편은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물론 포인트 되는 문장도 이렇게 많이 집어놨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운 거냐면 이 책은 따로 리뷰를 찍을까 고민 중이어서 깊이 얘기하기 그런데 어쨌든 장편 소설이잖아요. 근데 소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중요한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맨 앞에 가계도가 나오는데 어떤 가계도에서 딱 보여줄 만큼 이 사람의 상처는 어떤 거고 이 사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는 이 대가족 안에서의 그런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여기 작가님의 말에 써 있는데 20세기를 살아가는 여자들에게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일들이 있고 뭐랄까 이 시대가 풀어나가야 할 어떤 사람의 상처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줘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에는 이게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아픈 마음으로 어떤 그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아픔을 그대로 보고 싶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정세랑 작가님 특유의 약간 발랄한 느낌은 좀 덜한 편이어서 제가 그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근데 뭔가 그냥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소설 속에 녹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면서
이제 7월 달에 읽겠죠, 제가. 알로하 나의 엄마들. 누가 이거 리뷰 보고 싶다고 해서 사기도 했는데 똑같이 이거 뭐지? 시선으로부터도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책도 이게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라서 조금 연관시켜서 리뷰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이 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리의 소재로 읽은 책도 있을 거예요. 이번 달에 많이 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제가 밀리의 소재 보여드리는 게 항상 약하죠.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고 다른 출판사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여기 펭귄북 그 펭귄 클래식 1984밖에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요거 재밌게 읽었어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국선 변호사가 자신이 이제 담당을 했던 사건들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쓰셨는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는 되게 내 인생이 법이랑 되게 멀고 되게 정말 별개의 세상처럼 느껴졌는데 되게 세밀한 차이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법을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cm 다이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요거 되게 유명하죠. 밀리의 서재에도 있고 실제 서점에서도 굉장히 몇 달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책을 되게 급하게 읽었어요. 막 밥 먹고 점심시간에 후닥후닥 읽었는데 그래도 될 만큼 무게가 무겁지 않은 책이었고 이 책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어떤 일탈의 범위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지켜요. 너무 과하게 너무 생활과 내가 도전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박한 일도 아니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런 거 내가 얘기하기엔 찌질한 건데 남이 얘기하면 너무 솔직하고 끌리고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딱 그 선을 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콘텐츠를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콘텐츠니까 이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독자에게 던져는 그 질문이나 어떤 질문이 두 명이 저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라던가 내가 나에게 그래서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되게 뭔가 이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만 벗겼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에서 크게 바라는 거 아니잖아. 딱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기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한 소개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읽어야 할 책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재밌다고 추천해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도 이번 달에 읽을 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도서관 다녀오는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는데 어디 갔냐? 브이로그를 찍기에는 제가 목소리도 좀 잠겼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누가 귀여운 미소를 그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요 브루클린의 소녀랑 귀여운 미소 한 것만 하기 또 아깝잖아요. 맞지? 아가씨와 밤. 그리고 가장 최신 그거는 도서관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해줘.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요 세 권을 빌려왔고요. 또 누가 댓글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형사 시리즈를 제가 리뷰하는 걸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도서관에 있는 거 한 권 한 권 빌리면 이제 안 예쁠 것 같고 그 작년인가 출판사에서 되게 예쁘게 표지별로 싹 나온 그 전권 세트가 있더라고요. 다 사면 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만 원을 지를 땐 아닌 것 같고 여기 읽을 것도 쌓여있고 차근차근 저는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엄청 잘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 추리소설이 제가 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오히려 약간 좀 먼 사람이라서 더 재밌게 리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6월달에 별로 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엄청 안 읽진 않았네요. 이래서 북튜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깨알 얘기로는
제가 뭘 예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요런 책갈피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면 여러분들께도 선물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선물 드렸는데 댓글 읽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어떤 현태님이셨나? 어떤 분이 메일로 되게 길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되게 피곤한 날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메일 한번 읽고 잔 적도 있어요. 그냥 저를 알게 되고 제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힘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제 영상은, 유튜브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 영상으로도 누군가가 되게 힘을 받을 수가 있구나, 누군가는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구나, 되게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그래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요거트입니다. 요새 장이 약해져서 이걸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라 그런가 좀 저는 배탈이 좀 잘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막 매실액 담근 거 막 사 먹으려고 찾아가고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도 이제 덥지만 사실 나갈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탁으로 저는 바다를 가끔 가긴 갈 건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집에 있으면 뭐 한다? 핸드폰 보기 아니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 6월 독서 중에서 이런 게 재밌겠다 싶은 거는 바로 지금 한번 사보시고, 7월달 독서 예정 목록인데 이대로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책 리뷰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6월엔 조금 뜸했지만 좀 바빴어요. 그렇지만 7월달에는 더운 여름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7월에도 한 달 독서가 올 때까지 많은 책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자주 봅시다. 안녕.